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우 대표입니다. 연준, 자,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는 B컷이냐, B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0.5%를 한 번에 내리는 게 되겠죠. 이제 그쪽으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은 절대, 정치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경제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물가 상승, 을 비교해 보면 금리를 원래는 인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실업률이 조금 나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관세로 인한 물가가 더 걱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준의 원래 데이터대로라면 금리를 함부로 내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연준이 트럼프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파월의 임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임기가 4년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뭐 찍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트럼프와 좀 여러 가지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임기가 4년이죠. 그래서 2026년 5월 달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개월도 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전에는 함부로 이 독립성을 훼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버텨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점점 파월의 위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직접 해임이 없이 교체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임기 종료 전에 지금 현재 후임자를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파월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후보자로서 케빈 워시라든가 크리스토퍼 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론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보먼, 제퍼슨 이런 부의장들도 새로 차기 의장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고소하는 그런 고소 검토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 그만큼 계속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압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 해임을 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연준의 의장을 교체를 하게 된다, 함부로.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신뢰도는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이제 훼손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해임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한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이거는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책적인 이유로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이죠. 리노베이션 요 비용이 25억 달러를 초과했다라고 비난했어요. 이게 이제 뭐 1억 달러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둘이서 말다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론 앞에서 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31억을 썼다. 파월은 5년 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결국에는 트럼프가 약간 좀 이기지 못하고 끝난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바로 금리 인하다 대놓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을 사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현안할 수 없지만 이게 뭐 사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뭐 권력 남용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갑자기 해임을 하게 된다면 미국 시장은 아마 큰 동요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주위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트럼프가 자기에게 좀 친한 인물들, 뭐 마러라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획했던 인물들을 연준의 이사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파월의 입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이제 바로 내부 균열을 노리는 그런 상황으로서 결국에는 파월이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연방 정부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예요. 이자 비용만 근 1조 달러가 1년에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차입 비용이 감소하게 되겠고 재정 건전성도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약달러가 되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가 부양이 된다. 물론 당장은 부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나중에는 분명히 엄청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 살라도 많이 남지도 않았고 당장 지금 내가 있는 당장의 업적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연임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연임에 대한 욕심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이 목표가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게 되면 뭐 가격들도 올라가게 되겠고요. 또 재테크 수단들도 수익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비가 늘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단순한 생각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파월이 굴복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됐다. 경제 데이터로 원래 이 독립적으로 연준이 그동안에는 이 금리를 인하하고 또 인상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게 정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시장 신뢰가 붕괴되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금가격 상승, 그다음 외국의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물론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다, 갑자기. 라고 했을 때 빠르게 정책을 바꿔주면서 물가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면 물가가 천정부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는 사실은 멈춰야 할 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밟기 전까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지 모르잖아요. 밟을 때 고장났다라면 그때야서야 우리가 고장난 걸 알듯이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미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거에도 1970년대죠. 폴 볼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요. 긴축을 펼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했고 그래서 역사적인 영웅평가라고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견도 많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파월이 굴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로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관세에다가 금리를 내렸는데 물가가 또 급등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통제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가 붕괴되면서 미국 자체 금융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월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이제 예전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어요. 이거 물가 상승 코로나 때 물가 상승 괜찮다라고 했는데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뛴 거죠. 그래서 뒤늦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그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2년물 국채를 매수하죠. 즉 단기 채권을 매수를 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10년물 중장기적인 채권들은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채를 팔아서 단기채를 사는, 자, 이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보시게 되면 지금 10년물이 4.29, 2년물이 3.75,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물이 훨씬 더 높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수록 파월은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돈마니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